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시나요? 목표했던 일을 성취했을 때? 누군가를 도울 때? 혹은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네? 남편이 해외 출장 간다며 집을 비울 때라고요? 네. 행복을 느끼는 방식은 천차만별이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일선에 있을 때 저희 부부가 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아마 같은 대답을 하고 서로 찌찌뽕 하며 웃었을 거예요. 바로 여행인데요. 저는 결혼 전에도 워낙 여행을 좋아해서 많이 다녔지만 남편은 직업 특성상 남들처럼 휴가를 낼 수 없어서 저와 결혼 전까지는 여행을 다닌 적이 별로 없었다 하더라고요. 저희 신혼여행이 그에게는 첫 휴가이자 의미 있는 해외여행이었던 셈이죠. 처음에는 본인이 빠지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며 신혼여행 가는 날마저 회사에 출근하더니 본인이 빠져도 회사는 변함없이 잘 돌아간다는 걸 보고 느껴서인지 그때부터 여행은 저희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이자 공통된 행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여행지를 샅샅이 뒤지고 파헤치며 돌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일상의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최대한 나무늘보처럼 지내며 느리게 살기를 체험하는 것? 그 체험 속에서 우리는 현재 안에 머물 수 있었거든요. 일상에서도 현재를 살아가지만 머릿속은 늘 과거나 미래에 대한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하잖아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은 현재 안에 머물게 된다는 김영하 작가님의 말은 정확한 진리였던 셈이죠. 스타일은 각양각색이더라도 여행이 일상을 벗어난 자유로움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세계 여행에서 찾은 20가지 행복 철학의 저자 케이트 모건은 행복이라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 중대한 변화나 근본적인 무엇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습관을 바꾸거나 새로운 활동들을 배우는 소소한 방법만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좀 더 느긋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행복한 사람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여행 가이드가 되어줄 케이트 모건은 호주 출신의 프리랜서 여행 작가이자 편집자입니다. 현재는 론리 플래닛에서 외주 편집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BBC 트래블,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 등 유명 잡지와 호주 관광청 및 빅토리아 관광청 등의 여행 가이드북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시나몬 롤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코스타리카의 하얀 파도 위에서 순수한 삶을 되찾아보는 것, 인도의 마이소르에서 아시탄가 요가를 수련하고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에서는 달콤한 게으름을 맛볼 수 있는 것, 그녀가 수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배운 행복과 웰빙을 위한 다양한 방식,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구상에는 다양한 나라와 문화, 인종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행복해지는 방법 또한 다양하겠죠? 저자 케이트 모건이 전 세계를 누비며 배운 행복의 기술, 세계 여행에서 찾은 20가지 행복 철학으로 여러분과 함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일부 들어보실게요. 알로하는 사랑과 자비, 선의, 존경과 평화를 의미한다. 알로하는 단순히 하와이에서 쓰는 인사말이 아닌 생명력이다. 또한 알로하 정신은 관심과 존중, 호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것이다. 인기 드라마 사인필드에서 제리와 일레인, 조지와 크레모가
강도를 당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걸려 체포당하는 에피소드를 보았더라면 이 법이 다소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글쎄, 잠깐 생각해보자. 알로하 정신은 하와이 사람들에게 어찌나 중요한지 실제로 그 정신에 관한 주법이 존재할 정도다. 그게 바로 알로하 정신법이다. 알로하 정신법에 따르면 모든 시민과 회사, 정부 공무원들은 알로하 정신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조상들이 그래왔듯 똑같은 존중과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 알로하 정신법은 1986년이 되어서야 시행됐지만 하와이 사람들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알로하의 처리 원칙에 따라 삶을 살아왔다. 알로하 정신은 토착 문화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네, 알로하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도 알로하 정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제게는 그 알로하 정신을 우연찮게 경험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남편의 첫 휴가이자 의미 있는 해외여행이었던 저희 신혼여행지가 바로 하와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꼭 가고 싶었던 곳이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일 때문에 일정이 줄어든 것도 그렇지만 함께 즐겨야 할 사람이 비행기를 타자마자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평생을 긴장 속에서 살다가 생애 첫 긴 휴가를 받고 비행기에 오르면서 긴장이 풀려 심한 감기 몸살을 앓았던 거죠. 결국 저는 리조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새신랑 병수발을 드는 현모양처 모드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신랑이 미안했는지 저녁에 근처라도 나가 외식하자 하더라고요. 리조트에서 잡아준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좀 남달랐어요. 60을 넘은 연세에 뭐랄까 차려입은 것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생김새 마치 점잖은 조지 클루니를 연상케 하는 분이셨죠. 아니나 다를까 건축 일을 하셨대요. 번듯한 회사도 있는데 이젠 나이가 있어서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택시를 몰며 그동안 못 다닌 하와이 곳곳을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서 슬쩍 하와이 홍보도 하시는데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본인도 평생 일을 해봐서 저희 남편을 이해한다며 분위기 좋은 음식점을 찾아주시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저희를 기다리다가 다시 리조트로 데려다 주셨죠. 정확히 운행비만 받고요. 기다린 비용을 드리려는데 굳이 사양하시더니 정 그렇다면 그건 저희 결혼 축하 선물로 받아달라나요? 방으로 걸어오는 길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하와이를 고집했는지 알 것 같다고요. 지금도 가끔씩 그분 이야기를 합니다. 살짝 망칠 뻔한 신혼여행을 축하하고자 주님께서 직접 강생하신 게 아닐까. 웃으면서 우리도 그분처럼 멋있게 늙어가자고요. 착한 사마리아인법. 관심과 존중, 호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돌이켜보면 하와이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알로하 정신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과 가장 아름다운 정신을 결혼 선물로 받은 셈이죠. 다른 나라도 한번 들러볼까요? 본문 먼저 들어보실게요. 당신 덕에 내가 있다. 이것이 일체감과 유대감, 인간애를 의미하는 아프리카의 인도주의적 철학, 우분투의 본질이다. 본질적으로 우분투에는 인간적인 정과 공동체의 중요성, 허심탄회한 솔직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보살핌이 담겼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혼자 고립된 채로는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모두 더 큰 존재의 일부이며 그것이 인간의 전부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 역할은 단순히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다. 우분투는 1990년대 반아파르테이트 운동의 근원이 되고 넬슨 만델라와 데즈먼트 투투 대주교가 말과 글을 통해 정치 철학으로 삼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분투는 인류애와 지구를 지키는 데에 꼭 필요하며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공동체 정신을 되찾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리고 지구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꿔야만 한다. 네, 코로나를 전후해서 세상이 좀 더 각박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요즘은 드라마보다 뉴스가 더 재미있다고. 훨씬 더 드라마틱하다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미중 갈등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 가치 급락, 그리고 양극화, 이에 따른 갈등이 고조되고 그만큼 우리 시야는 좁아지고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의 그 아름다운 그림을 놓쳐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영화 플립의 대사에서처럼 그림은 그저 풍경의 부분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소는 그 자체로 소잖아요. 초원은 그 자체로 잔디와 꽃이고요.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그저 빗줄기일 뿐이죠. 하지만 모든 게 한데 어우러지는 순간 마법이 됩니다. 띄엄띄엄 보았던 풍경의 조각들이 한데 어우러져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지 그 어린 줄리도 깨달았던 걸 왜 우리 어른들은 모를까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의 내재된 힘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렴풋이 남들과는 다른 감수성에서 올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확실한 건 부분을 부분으로 보고 그냥 퉁치는 눈 말고 부분을 통해 전체를 보고 기꺼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눈을 가진 이들이 내가 사는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죠. 남아프리카 응구니어에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우문투, 응구문투, 응가반투.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사람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 속담은 우분투를 설명할 때 가끔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분투를 평생 정치 이념으로 삼았던 넬슨 만델라가 2013년 세상을 떠났을 때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다음과 같은 추모사를 남겼대요. 오늘은 이 추모사로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인간의 정신을 결속시켜주는 유대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는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넬슨 만델라가 남기고 간 가장 위대한 선물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함께 묶여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또한 인류는 하나라는 깨달음이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할 때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